안녕하십니까. 경제공부 싫어하는 이과생 게으른 장기투자자 이계투입니다. 하락장 얼마나 지속될까요? 네, 지금 금리 인상 시기와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죠. 뭐 언젠가는 우리는 회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상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 어느 정도면은 원래 지난번 전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왕이면 너무 조바심 내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거, 그리고 뭐 전고점 계속 뭐 안 올라오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일상을 즐기거나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폭락장 내지 하락장, 완전한 하락장,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13년의 늪이라고 하는, 요거는 1970년에 한번 오고요. 30년마다 그 다음에 온다고 보거든요. 2000년에 닷컴 버블 때 오고요. 그러니까 전고점 회복하는 기간이 13년 걸렸어요. 요거 이제 원유 석유 파동 닷컴 버블, 예상대로라면 2030년이겠죠. 아직 22년이니까 조금 기간은 있는데, 요거는 이제 13년의 어떤 큰 아주 대공황 같은 어떤 그런 거고요. 요게 아니고, 제가 그때 만든 자료에서 보면 1년 6개월, 18개월마다 마이너스 15%의 이런 변동, 하락은 평균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5%의 변동은 평균적으로 있었다고 하니까요. 제가 지금 19개월 차고, 지금 3월에 코비드 19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이제 후에 한 8월 정도에 했다고 치면 계속 올랐고, 이제 19개월 만에 지금 좀 큰 폭의 하락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10년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이제 2011 최근 10년 한번 볼게요. 물론 저희가 보는 이 그래프는 50년 그래프, 100년 그래프, 그죠?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는 게 맞지만, 자, 지금은 어쨌든 최근 10년에서, 하락장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하는 구역은, 바로 요 영역. 여기가 이제 좀 평평하게 지금 가죠? 그리고 요 영역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10년 동안에는 한 2번 정도의 조금 폭이 긴 하락장이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최근이죠. 2018년 1월부터 19년 6월까지네요. 그러니까 1년 5개월. 이건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고점서부터, 물론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하느냐, 여기까지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고, 한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이 지점이 이제 최고 고점이라고 하면, 오르락 내리락,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렇게 탈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19.19 마이너스 20%, 1년 5개월 동안 마이너스 20%를 기록한 기간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최근이죠. 이런 기간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이제 S&P입니다. S&P 500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자, 요거는 2015년 5월이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2016년 11월. 그래서 1년, 이것도 6개월. 그죠?
네, 11월에서 1년 6개월. 아까 저건 1년 5개월이고요. 네, 그리고 15점 낙폭은 15점 약 마이너스 16% 정도. 자, 요때도 보시면 이때까지 이렇게 쭉 올랐죠. 그 다음에 전고점에서 네, 오르락 내리락 쭉쭉쭉쭉쭉 하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쭉 올라갑니다. 탈출이죠. 네, 그래서 요 기간이 1년 6개월 그리고 이제 한 마이너스 16% 정도의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2015년. 네, 그래서 이 최근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네, 지금 이제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 코로나 사태, 요거는 코비드-19, 요 코로나인데 요거는 정말 V자 반등이죠, 이거는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 오는 거 정말 뭐 한 1년도 안 되죠. 뭐 6, 7개월 정도 될까요? 네, 이건 진짜 V자 반등이었고, 이건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 10년을 봐더라도 이런 한 1년 6개월씩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떨진 모르겠어요. 뭐 예측은 안 하는 거죠. 보그레드는 굳이 뭐 예측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뒤늦게 저같이 이렇게 뒤늦게 한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거 코비드-19 요거만 기억하고 있다가 뭐 한 두세 달 후면 되겠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네, 내년 그러면은 2022년 니까 1년 반 하면은 2023년 뭐 6월부터 다시 뭐 올라가거나 뭐 1년 6개월이라고 치면 여기 1월부터 이렇게 좀 내려왔으니까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네, 없지 않다. 그냥 뭐 열어두는 거죠. 뭐 근데 요즘 뭐 초스피드 시대라 뭐 한 4, 5개월 만에 다시 쭉 올라가면 네, 땡큐인데요. 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표는 지금 이제 지정학적 그런 리스크, 지금 러시아, 그 다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떤 전쟁이죠. 그러면은, 1962년부터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었을 때, 네, 미국, 주식 시장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표예요. 그랬을 때 보시면, 6개월 후에,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고 6개월 후에는 한 5% 정도 상승했고요. 1년 후에는 9%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6개월 후, 1년 후는 올랐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62년에 쿠바 미사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저 세계사 잘 모르는데요. 요 표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쿠바 미사일 사건은 네, 쿠바에 이제 소련 미사일이 이동되는 것을 미국이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없애고 이때는 아마 미국이랑 소련이랑 그런 냉전 시대였죠. 그래서 뭐 핵무기나 뭐 쿠바에도 이제 미국을 겨냥하는 그런 무기들을 막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미국이 있었고요. 예, 그럼 우방국과 소련 쪽 진영과 이제 미국 쪽 진영에서의 어떤 사건들입니다. 쿠바에 미사일이 설치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미국과 설치하려고 하는 이제 쿠바와 소련. 네, 요때 보시면은 네, 마이너스 5% 빠지고 6개월에 21%, 1년 후에는 26%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요거는 뭐냐면 뭐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요거는 이제 베트남전 참전을 위해서 이쪽이 아마 공화당이었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베트남 참전을 반대했는데 그 반대한 의원들의 그런 사무실을 녹취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걸 걸려서 탄핵 위기에 처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전에 중도 하차를 한 네,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는 네, 이거는 점점 아마 이때 1974년인데 아마 이때도 이제 베트남 전쟁이랑 같이 맞물렸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4%, 6개월 후에 더 심하게 내려가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6%까지.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970년부터 1983년 이때는 정말 미국이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예, 요게 이제 13년의 늪의 첫 번째
13년의 늪의 첫 번째 그 기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란 인질 구출 작전이 있습니다. 네, 요때는 이란에서 아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 그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인질 구출을 위해서 특수부대, 뭐 델타포스인가 특수부대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고요. 그래서 그냥 철수하면서 뭐 사상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란 인질 구출 작전인데 이게 실패한 작전이라고 합니다. 자, 요때 보시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6개월에는 플러스 3%, 1년 후에는 26%가 상승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79년, 야, 이러니까 지금 70년대가 74년, 79년, 요때는 이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죠. 네, 요때도 보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5%, 근데 6개월 후에는 6%, 26%가 이제 1년 후에는 상승했습니다. 근데 요때 이제 79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아마 산악지역으로 돼 있죠. 산악지역. 그래서 결국은 또 소련이 붕괴되는 그런 원인이 된 전쟁에 소련이 이제 승리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전쟁. 이거는 미국이랑 이라크입니다. 미국, 이라크. 요거는 2001년 9.11. 그때 이제 9.11 사태 발생했죠.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이 이제 이쪽으로 숨었나 아니면 뭐 그래서 아마 이제 이라크 쪽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도 이제 마이너스 3%가 빠지고 6개월 후에 19%, 1년 후에 2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요건 아랍의 봄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위기 그 공황이 왔죠.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살기가 힘든 시기인데 아랍 여러 나라들이 이제 1인 장기 집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요. 미국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2가 이제 유럽발 또 위기가 또 오긴 하죠. 11년에 아랍의 봄이 오고, 요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플러스 3%, 1년 후에도 그냥 3%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 혁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2014년. 근데 요때 보니까 우크라이나, 저도 이제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크림반도 얘기는 들었죠. 그래서 요때 이제 크림반도 그 합병 침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우크라이나 땅에 소속된 건데, 이제 이 크림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러시아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러시아가 크림공화국을 이제 인정을 해줬죠. 뭐, 전 세계 몇몇 그 공산주의 나라만 이제 크림공화국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요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요 관계가 2014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죠. 그때부터 지금 시작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혁명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으면 이 동부는 이제 친러죠. 아무래도 러시아랑 가깝고, 그 다음에 서부는 친유럽.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나눠져 있고, 이때부터 그런 그 친러파와 친서양 그 유럽 쪽, 그죠? 서유럽 쪽과 어떤 이제 이런 그 정치적인 그런 충돌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계속 있었고, 주변에서 이제 러시아는 계속 호시탐탐 그 이쪽에 그 관심을 갖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시작한 게 지금 이제 2022년까지 계속 이제 끌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도 보시면 요때는 그렇게 크게 그 보진 않았네요. 2014년, 요때 2012년에 이제 그 2008년 위기, 그 다음에 2012년 유럽 위기 다음에 이제 회복길에서 그랬나요? 14년? 어쨌든 마이너스 1% 정도고, 6개월 후에는 8%, 1년 후에는 12%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은 모두 아시는 이제 브렉시트죠. 브렉시트일 때 마이너스 5%. 브렉시트는 뭐 영국이 그 EU에서 탈퇴한 거죠. 유럽 연합에서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요때는 이제 6개월 후엔 7%, 1년 후엔 18%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다 지정학적인 그런 그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미국의 주식 S&P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차트를 뭐 다운지 S&P인지 나스닥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럴 때는 주로 이제 S&P 500을 많이 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6개월 후에는 5% 상승, 1년 후에는 9% 상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요 앞에 그 말씀드렸던 저는 뭐 한 18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뭐 있을 수 있다라고 그냥 뭐 넉넉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기분 좋죠. 뭐 6개월 후에 이미 뭐 올라 버리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미국과 지금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정말 뭐 이렇게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안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18개월 한 거는 이게 그것도 있지만 이제 금리 인상기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서 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이벤트는 뭐 6개월이나 뭐 1년 이렇게 뭐 내다볼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예측 뭐 중요하진 않죠. 우리들은 예측은 중요하지 않고 꾸준히 돈 생길 때마다 꾸준히 S&P 500 지금 고환율 전략이니까 코덱스 S&P 500 해지를 한 배짜리를 매수한다거나 혹은 타이거 S&P 레버리지 해지를 매수하는 전략을 꾸준히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른 장기 투자자 이계투였습니다. 오늘도 내 주식 멀리하고 평화로운 시간 느껴봅니다. 구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광고가 개투님을 괴롭히니까요. 좋아요도 원하지 않습니다. 뻔한 노출로 낚이는 개투님은 원치 않으니까요. 응원 댓글은 이개투에게 기쁜 자극이 됩니다.